우리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배울 파트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대해서 좀 배울 거예요. 그러면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우리가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 2차 함수, 2차 방정식의 특징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먼저 잡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2차 함수에 대해서 기본적인 형태는 너네가 두 가지 형태를 배웁니다. 가장 첫 번째 형태는 완전 전개를 한 형태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형태, 그지? 우리 이 형태를 하나 배우고요. 두 번째 형태로서는 뭘 배우냐면요, a 곱하기 x-b의 제곱 플러스 c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너희들이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 형태의 차이점과 우리가 캐치해야 될 거 알아야겠지. 일단 우린 요 형태에서는 우리가 뭘 캐치할 수 있냐? 웬만하면 우린 이 형태가 주어져 있으면요, 선생님은 근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 근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하면은 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하나는 뭐가 있겠어? 우리가 근의 공식이라는 친구를 이용을 해서 근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는 인수분해를 이용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뭘 확인하는 거야? 그냥 근이 어떠한 값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을 거야. 그리고 선생님은 또 마지막 요소로는 요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근과 계수의 관계, 근계수. 요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우리는 보통 요렇게 전개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금 많이 활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에 있는 요소는 어떤 거를 좀 할 때 많이 활용을 해주냐? 선생님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일 첫 번째 특징, 선대칭. 너네들이 지금까지 배운 걸로만 따지면 우리는 축의 방정식이라고 아마도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대칭이라는 요소, 여기에서는 정확히 가라면 말은 어떤 거냐면 x는 b라고 하는 친구에 대한 선대칭의 요소를 너네들이 알아야 돼. 왜냐하면은 2차 함수라고 하는 친구의 모양은 어떠하게 볼록한 포물선의 형태를 띈단 말이야.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친구를 가정한다고 했을 때 얘 자체가 뭐에 대해서 x는 b라고 하는 어떠한 x축에 대해서 수직인 또는 y축에 대해서 평행한 어떠한 직선에 대해서 대칭의 관계를 띠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들이 근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두 개의 근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이 두 개의 근의 중점이 축이 된다라는 정보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뭐라고? 두 개의 근의 중점이 어떠한 축이 된다는 성질, 우린 이 성질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아, 요거 하나 좀 얘기 안 했다. 우리가 근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었지. 요거까지 좀 확인하고 가자. 우리는 D판별식이라는 요소, 우리 D판별식이라는 요소까지 잘 캐치하고 가야 된다는 점, 이 점까지만 좀 기억을 한 상태에서 우리 724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선대칭이라는 요소를 진짜 명확하게 가져가야 돼. 우리 선대칭은 이 오기 파트뿐만 아니라 이 후반부에 들어갈 모든 부분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 선대칭이라는 요소를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2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얘기를 했는데 난 여기서도 너희들이 잡고 가야 되는 게 보여? 뭐야?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야. 나는 여기서 이 표현이 좀 보이는 것 같아. 최고차항의 개수가 몇이다? 1이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라는 또는 2차 함수라고 하는 요소가 나한테는 보여요. 오케이? 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에 대해서 보니까 요가 뭐가 되는 거? 얘가 y는 0이 되는 또는 근에 대해서 값이 몇이랑 몇으로 주어져 있어? 마일과 3이라고 주어져 있어. 나는 이 y는 0이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우리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하는 2차 함수가 뭐가 되는 게 궁금한 거야? y는 0이 되는 게 궁금한 거야. 이렇게 표현해 준 거 잊지 마세요. 얘가 y는 0이 되는 게 궁금한 거고, 그 당시의 x 값이 마일 또는 3이 나온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우린 이 친구를 바로 x한테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x한테 3을 대입했을
됐을 때 0이 되더라. 우리가 얘를 전개까지 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삼은 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얘가 뭐랑 동일한 거야? 요 친구랑 동일한 거기 때문에 우리 그대로 a를 몇이라고? 마이너스 2라고, b를 몇이라고? 마3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최종적으로 a 플러스 b를 마이너스 5라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알겠지?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린 결국에 선생님이 좀 너네한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거 y는 0이라고 하는 직선과의 교점이었던 거야. 실제로 우리가 x축과의 교점이라고 얘기하지만 x축이라는 것 자체가 y는 0이라고 하는 어떠한 직선이기 때문에 그것과의 교점은 0. 제대로 말하면 y는 0이라는 친구랑 연결 지어준 거다. 그리고 여기서의 특징은 x좌표에 관한 친구다 라는 것만 기억해주면 됩니다. y좌표에 대한 게 아니야. x좌표에 대한 거다 라는 정보만 기억한 상태에서 우리 729번 문제를 한번 가볼게. 자, 얘도 동일하게 문제를 읽을 때 판단을 해야 되는 정보들이 있을 거야. 당연히 있어. 그리고 너희들은 그거를 찾아내야 돼.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1인 2차 방정식 fx라고 얘기했고, 자, 이런 fx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거에 두 개의 근을 우리가 알파랑 베타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뭐라고 했어?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에 대해서 얘기했지? 선생님은 분명히 선대칭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 선대칭이 되는 x의 값은 선생님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중점에 관한 친구다. 두 개의 근의 중심에 대한, 평균에 대한 친구다 라는 걸 얘기했었으니까 우린 요 친구를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우리는 fx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을 바로 얘기할 수 있어. 뭐라고 했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x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추계 방정식이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일 때 2분의 6, 즉 3이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x-3의 제곱까지. 근데 우리가 뭐를 몰라? 그 당시에 y값, 즉 꼭지점의 y값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요렇게 식을 세워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아, 꼭지점이 직선 위에 있다고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꼭지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야? 3,K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얘가 어디 위에 있어? y는 2x-7이라고 하는 친구 위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입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y한테 k를 대입을 하고 x한테 2를 대입하게 되면은 요렇게 적히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k를 몇이라고 할 수 있어?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k가 마이너스 1일 때 실제로 궁금했던 거 우리는 f0이 궁금한 거죠. 자, x한테 0을 여기다 대입 한번 해보자. 우리가 x한테 0을 대입해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마3의 제곱, 우리는 9라고. k가 몇이었어?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었던 건 몇이었다? 8이었었구나 라는 정보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해됐을까요? 수민이 이해됐을까? 사연이 괜찮아? 이 정도 정보 캐치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다음 730번 가보시죠. 자, 난 여기서도 계속 정보를 얘기할 거니까 이 정보들 너네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돼. 다음 보기에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뭐가 x축이 만난다 또는 만나지 않는다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의 다른 말은 교점의 유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말로는 근의 유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이 있다 없다, 교점이 있다 없다, 즉 이런 식으로 무언가 만나는 점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문제가 나오면은요,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뒷판별식에 대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대신 무지성으로 하는 게 아니야. 정확히 뭐랑 만난다 또는 만나지 않는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 x축과 만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y는 0과의 교점이 없다 라고 문제를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럼 기억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우리 y는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이라는 친구와 y는 0의 교점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쓰고 시작하세요.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친구로 먼저 만들어주는 거고 얘에서의 교점이 없어야 된다. 즉 만나는 게 없어야 된다. 뒷판별식이 음수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우리 뒷판별식을 먼저 구해보시죠. 어때? 5의 제곱인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1이기 때문에 25 마이너스 8 정확한 값 신경 쓸 필요 없어. 내가 알고 수 있는 건 뭐야? 아, 뒷판별식이 0보다 크구나. 즉 뭐야? 교점이 두 개가 생긴다. x축과 만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다음 우리 니은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자. 그대로 얘기하면 돼. 얘도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라고 하는 친구가 y는 0과 만나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얘에 대해서도 뒷판별식을 진행을 해줄 건데 어때? 얘는 1창의 계수가 짝수기 때문에 우리는 짝수 공식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는 겁니다. 확실히 해보자. 3의 제곱 우린 9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맞아. 그리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일의 9네. 즉 얘는 18이니까 뭐야? 양수라고 인지할 수 있겠지. 어때요? 얘도 교점이 두 개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디귿 한번 봐보자. 뭐랑? x제곱 x 플러스 1과 y는 0과의 교점이야. 우리 얘도 뒷판별식을 진행을 해주면 어떻게 돼? 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얘는 음수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우리가 음수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근이 없다는 거니까 디귿은 우리가 원하는 요소였어. 마무리 리을 봐보자.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과 y는 0 사이의 교점인 거고 우리가 뒷판별식을 진행을 해보게 되면은 1의 제곱 1 그리고 마이너스 4 곱하기 마 3 곱하기 마이너스 1 즉 얘도 우리가 음수라고 얘기할 수 있지. 결국에 우린 뭐야? 만나지 않는 것은 디귿과 리을 두 개 최종적으로는 5번이었었구나. 이해됐습니까? 우리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것만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738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38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결론적으로 중요한 거는 K값에 관계없이 만나지 않는다고 했다는 것. 그게 좀 중요한 거니까 잘 판단하고 풀어보세요. 자, 그럼 우리 738번 문제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결국에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야? x축에 접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야. 즉 내가 뒷판별식을 했을 때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만 해. 뭐에 관계없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린 뒷판별식을 먼저 진행을 할 거야. 근데 뒷판별식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어때? x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에 2라고 하는 요소, 즉 짝수라는 요소가 있으니까 우린 뭘 이용한다? 짝수 뒷판별식을 이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해보니까 우리 얘를 뭐라고 할 수 있어? a 플러스 k의 전체 제곱을 빼줄 거야. 뭘로?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b라고 하는 요소를 빼줄 건데 얘가 0이 나와야 돼. 뭐에 관계없이? k의 값에 관계없이. 그래서 우리 이 친구를 전개해보니까 k제곱 그리고 2ak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b는 0이기 때문에 어때? 우리 k제곱끼리 사라지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우리는 k의 값에 관계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k로 전체를 내림차순 정리를 해줄 겁니다. 그럼 우리 k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보니까 우리 2a-2라는 친구를 만들 수 있고 나머지 요소들 a제곱 마이너스 b는 0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 k 값에 관계없이라고 하면 뭐였어? k한테 곱해져 있는 요 인수가 0이 돼야 되는 친구인 걸 우리가 인지를 해줘야 되는 거고 즉 우리는 2a-2가 0이다. 결론적으로 a는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그럼 a가 1이라고 했을 때 당연하게도 우리는 a제곱 마이너스 b 또한 0이어야 할 거야. 근데 a제곱은 1이니까 1 마이너스 b가 0이다. 뭐라고 나와? b도 1이라는 정보. 결론적으로 우리 a 플러스 b를 몇이라고 할 수 있다? 2라고 마무리할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여기가 이해됐죠? 자, 다음은 우리 74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유형에 대해서 딱 읽어보면 알 수 있겠지? 뭘 캐치할 수 있어? 아, 나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x축과 만나지 않는다. 한마디로 y는 0과의 교점이 없다는 거야. y는 0과의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야. 교점이라는 거 y는 0이라고 하는 직선으로 표현해 준다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1번 우리 그대로 교점에 대해서 구하려고 한번 해보자. 우리 교점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식을 세워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m 플러스 2라고 하는 친구랑 뭐랑 y는 0이라고 하는 친구의 교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얘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린 뒷판별식 그 중에서도 짝수 뒷판별식을 진행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1의 제곱 1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하기 m 플러스 2라는 요소 얘 결과가 뭐가 나와야 돼? 0보다 작아야지 우리는 x축과 만나지 않는다고 인지할 수 있을 거야. 결론적으로 1보다 우리 마3 m 플러스 2를 우배당으로 넘겨주면은 3 곱하기 m 플러스 2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3분의 1로 양변을 나눠주면 3분의 1보다 큰 m 플러스 2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를 빼주니까 몇이라고 할 수 있어?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큰 m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우리 요거보다 큰 정수 m의 최소값은 몇이야? 마이너스 1이겠구나 라고 마무리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요건 좀 쉬우니까 빠르게 넘어가시죠. 자 745번입니다. 자 요거 별표 2개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부터 이거는 너네한테 좀 적어주고 시작을 할 겁니다. 너네한테 가끔 문제에서 이런 말이 주어져 일 거야. 2차 함수 또는 2차 방정식이라는 요소가 붙어. 오케이? 2차 함수 또는 2차 방정식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근을 얘기할 건데 문제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주어져 있거나 뭐야? 두근의 차라고 주어져 있거나 또는 뭐야? 두 개의 교점의 좌표의 길이 우리는 요렇게 세 가지의 키워드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얘가 어떤 모양으로 주어지는 거 상관없어. 그냥 요렇게 세 가지의 키워드로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요 무조건적입니다. 우리는 근계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그 중에서도 뭐를 이용을 할 거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다 라는 요거를 무조건적으로 이용을 할 겁니다. 알겠죠?
요거 진짜 무조건적으로 이용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얘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봐야겠지.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뭐랑 만나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까? x축과의 두 개의 교점, 즉 y는 0과의 교점이기 때문에 우린 뭐라고 세워주면 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분의 a라고 하는 친구가 0이 되는 게 궁금하고, 요거의 교점의 x좌표를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구나.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져 있어?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3이라고 주어져 있어. 절대값 신경 쓰지 마. 그냥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대한 요소가 주어져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요거에다가 그대로 대입해서 확인할 거야. 우리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3인지 마이너스 3인지 몰라. 근데 우리 그거의 제곱이 뭐라는 건 알고 있어. 이미 9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인지 보니까 근각계수의 관계 일거에서 우리는 마이너스 a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가 몇인지 보니까 근각계수의 관계 일거 2분의 a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결론적으로 우린 얘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니까 우리 그냥 a제곱이라고, 마사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a라고, 9를 우변항으로 이항시켜주니까 마이너스 9는 0이라고 하는 뭐가 나온 거야? a에 대한 2차 방정식. 여기까지 맞지?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a의 모든 값의 곱이었기 때문에 a에 대한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두근의 곱, 두 a에 대한 곱이 궁금하구나. 최종적으로 근각계수의 관계 일거에서 몇이라고 한다? 마이너스 9라고 마무리 지을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거 잘 인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그대로 749번으로 가보자. 자, 얘도 별표 2개, 얘도 동일하게 별표 2개입니다. 요거 안 지울게. 요 위에 있는 키워드는 우리가 조금 더 쓸 거니까 요 키워드는 일부러 안 지우고 넘어간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자, 2차 함수의 그래프, 최고차항의 개수가 정확히 몰라. 최고차항의 개수를 정확히 모르는 친구가 있는데, 요 그래프에 대해서 뭐가 주어져 있어? 꼭지점의 좌표가 1,8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x축과 두 점 a와 b에 대해서 만난다. 난 여기까지만 먼저 해석을 해볼 거야. 자, 저기까지만 보면 우리 함수를 만들 수 있어. 새롭게 만들어야 돼. 우리 fx라고 하는 함수를 뭐라고 할 수 있느냐면,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몇이라고 얘기했지? a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꼭지점의 좌표가 1,8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린 요렇게 식을 쓰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너네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내가 아까 두 점, 교점, x축과의 교점을 a랑 b라고 했는데 그 선분 AB의 길이가 4래. 교점의 길이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 길이가 4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여기까지 맞지? 그러면 얘도 그대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어때? 우리 근데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려고 하면 뭐 해야 돼? 전개를 안 하면 이용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 전개 먼저 하자. ax 제곱 마이너스 2ax 그리고 a 플러스 8이라고 전개해 준 다음에 우리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알파 마이너스 베타, 즉 교점의 길이라는 친구가 4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린 4의 제곱 16이라고 인지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야? 근각계수의 관계 일거에서 2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즉 2의 제곱 우리 4라고 그냥 적고 시작을 할게.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4 곱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야. 얘도 근각계수의 관계 일거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 a분의 a 플러스 8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여기까지 맞지? 자, 시작해보자. 4를 좌변항으로 넘겨주니까 우린 얘를 12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양변을 우리가 4로 나눠주니까 3이라고 인지할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맞죠? 그리고 우리 a를 좌변항으로 곱해볼 겁니다. a를 양변에 곱해주니까 우리는 3a라고 하는 친구가, 자, 마이너스 안 사라졌어. 마이너스가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8이다. 그러므로 마이너스 a를 넘겨주면 우리는 4a를 마이너스 8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
a를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할 수 있더라 라고 해주자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지? 괜찮지? 자, 그럼 결론 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a가 마이너스 2라고 했어. 근데 내가 실제로 궁금한 걸 보니까 a와 b와 c, 즉 모든 개수들이 궁금한 거네. 오케이, 마이너스 2를 여기 아래에 있는 식에 대입을 해줘야겠다.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플러스 4x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플러스 6이라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뭐라고 할 수 있어?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6이다. 여기까지 맞죠? 최종적인 스코어 마이너스 48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이해됐죠? 다음은요, 우리 750번 문제 한번 볼 겁니다. 요거 시간 잠깐 줄게요. 자, 일단 750번 풀기 전에 우리 가족권의 별표 3개. 가족권의 별표 3개 쳐놓고 내가 너네한테 요거 정도의 힌트를 주고 시작을 할게요. 선대칭. 우리 선대칭이라는 요소에 조금 더 주목해서 이 문제를 봐주세요. 지금부터 얼른 풀어보세요. 선대칭이라는 요소에 주목을 해서 이 문제를 푸셔야지 우리가 빨리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얼마나 내가 이 문제를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접근했는가에 대한 요소니까 얼른 풀어보세요. 수민 선생님 지금 말한 거 좀 이해됐나요? 아니면 어려운 부분 좀 많았어? 여기 말고 저기 올까?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어? 어떤 점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 활용을 잘 못하겠어? 근데 일단은 그거 말고 요건 좀 적어놔줘. 그러면은 아까 전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지.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주어져 있는 경우, 그치? 또는 요거에 대한 표현 방법이 이거지. 어떠한 두 점 사이에, 제대로 말하면 x 좌표 사이의 길이야. x 좌표 사이의 길이 이렇게 주어져 있거나, 아니면 두 근의 차라고 주어져 있거나, 아니면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는 이 요소에 대한 값이 주어져 있어. 오케이? 예를 들어 이 요소에 대한 값이 주어져 있으면은 우린 얘 무조건 뭘 써준다? 근과 계수의 관계. 오케이? 무조건이야. 거의 모든 문제에서 얘는 근과 계수의 관계로서 문제가 넘어가게 되고, 그 당시에 사용하는 공식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다. 알겠지? 요것만 좀 적어놓고 시작을 해주세요. 요거 6이 아니야. 봐봐. F0과 F6이 같은 거지. 그치? 그리고 얘네 두 개는 뭐에 대한 대칭이야? 3에 대한 대칭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요거의 선대칭의 관계가 6이 아니라 0하고 6의 중심 3에 대한 선대칭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요 나머지 요소 나랑 한번 보자. 자,
일단 선생님이 가족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가족권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선대칭에 대해서 가장 간단한 형태를 하나 만들어 보자. 자, 최고차원 계수가 양수라고 한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선대칭, 어떠한 2차 방정식의 형태를 만들 겁니다.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뭐에 대해서 x는 a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대칭 관계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a라고 하는 친구는 뭐에 대해서냐? 아무거나 그려요. 그냥 값이 같은 y 값이 같은 아무 두 개의 값을 고를 겁니다. y는 b라고 하는 친구랑의 교점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우리 여기의 x좌표를 이제부터 우리 알파라고 얘기를 할 거고 여기의 x좌표를 베타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때 엄청 중요한 특징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2차 함수는 무조건적으로 선대칭의 관계를 띠기 때문에 y값이 동일한 두 개가 나온 순간에 무조건적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를 나누기 2 해주면은 선대칭되는 요소 a라는 값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 a는 뭐예요? 추계방정식이기 때문에 추계방정식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 꼭지점의 x좌표가 된다는 거, 꼭지점의 x좌표가 된다는 거, 요거까지 좀 캐치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우리 가족권을 보니까 뭐라고 주어져 있어? 2차 함수야. fx가 2차 함수인데 f0과 f6이 동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즉 어때? 아, f0과 f6이 동일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구나. 얘가 의미하는 거 결론적으로 뭐야? 0 더하기 6을 내가 2로 나눈 거, 즉 3이라고 하는 요소가 추계방정식이 되는구나. 이 추계방정식이 된다는 것 자체가 뭐라고? 꼭지점의 x좌표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나조건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주어져 있어? 아, fx의 꼭지점의 y좌표가 마사라고 주어져 있어. 아, 꼭지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4구나 라고 우리는 꼭지점에 대한 요소를 얘기할 수 있었던 거야. 여기까지 맞지? 자, 그럼 우리 요걸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게 뭐냐? 아, fx는 최고차원 계수가 a인 친구니까 우리는 fx의 모양을 a 곱하기 꼭점의 x좌표가 3이고 y좌표가 마사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맞지? 여기서 끝이야. 여기서 끝이야. 그리고 이제 다조건을 읽어보니까 어때?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뭐랑?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길이가 4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맞아? 자, 이거 보면 내가 아까 뭐 한다고 했어? 오케이. 근과 계수의 관계 요거 보자마자 넘어가야 돼. 아, 나는 근계수를 써줄 거구나. 근과 계수의 관계로 넘어가서 확인을 해줘야겠다. 그럼 근계수를 쓰기 위해서는 얘를 전개해줘야 된다고 했지? 그래서 전개해주니까 어떻게 돼? a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6ax 그리고 9a 마이너스 4라고 요렇게 적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맞죠?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보자. 자, 그럼 우리 여기는 두 번째 요소로서 확인을 할게요. 근과 계수의 관계 한번 그대로 들어가 봅니다. 우리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란 친구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라는 거 요거 활용할 거야. 너네 이거 적을 필요는 없어. 그냥 너네 머릿속에 이게 들어가 있으면은 그대로 때려서 적으면 됩니다. 우리 알파 마이너스 베타, 즉 길이가 4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4의 제곱을 우리가 16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야?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일거하면 6이라고 나오죠. 우리 6의 제곱이니까 36이라는 요소. 그리고 마이너스 4 곱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야? 우리 a분의 9a 마이너스 4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맞죠? 자, 넘어가 보시죠. 36을 넘어가니까 몇이야? 마이너스 20이라고 나오는 거고요. 우리 양변을 마사로 나눠주니까 몇이에요? 5라고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5라고 인지한 상태에서 양변에 a를 곱해주니까 우리는 5a라고 하는 친구가 9a-4라고 나왔을 거고 5a를 넘기니까 4a라고 마사를 넘기니까 4라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a를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따라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결론 지어보시죠. 내가 궁금한 건 뭐야? F5의 값이 궁금해. A를 우리가 1이라고 얘기했는데 나 F5가 궁금해. 그냥 5를 대입하세요. 어디다가? 요 위에 있는 친구에다가. 오케이? 자, 5 대입하니까 어때? 2의 제곱 4죠? 4A입니다. 우린 4A-4가 궁금한데 A가 1이었지? 즉 4-4 우리가 알고 싶었던 값은 최종적으로는 0이었었구나. 이해했습니까? 요거는 좀 잘 적어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요소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752번으로 가보시죠. 자, 얘도 사실 우리 2차 방정식 문제 풀 때 좀 많이 봤어. 우리 fx는 0이라고 하는 요 문제가 원래는 너네들이 지금까지 봤던 거에서 어떤 꼴이었을 거냐면 fx는 0의 두 개의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얘기를 했을 때 f2x 플러스 3은 0의 두 근의 합이 궁금하다. 보통 이런 형태의 문제로 주어져 있었을 거야. 근데 이 문제는 뭐라고 했어? 이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궁금한 건 뭐야? f2x 플러스 3이 0이 되는 게 궁금하다. 결국에 궁금한 건 뭐야? 아, y는 fx라고 하는 이차 함수랑 x축, 즉 y는 0과의 교점이 궁금하다는 거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난 여기서 이 얘기를 할 것 같아. 아, 그럼 fx는 0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두근의 합이야. 우리 두근의 합은 실제로 구하는 게 아니야.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요소로서 접근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럼 우리 f는 fx가 0이라고 했을 때 두 개의 근이 뭐랑 뭐야? 마3과 2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 거고 이 당시에 알파 플러스 베타를 몇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리고 내가 궁금한 건 뭐야? f2x 플러스 3이 0이 되는 거. 선생님 이거 계속 강조했어. 뭐라고 강조했었어? 이 괄호 안에 있는 요소인 2x 플러스 3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두 개의 근 알파 또는 베타가 돼야지만 F알파가 0이 되는 거였지. 그래서 요거의 X값이 궁금했었던 거고 얘 우리 X한테 양변에 마3을 빼주니까 알파 마3 또는 베타 마3이라고 양변에 2를 나눠주니까 2분의 알파 마3, 2분의 베타 마3이 되는 거고 우린 요 두 근의 합이 궁금했었기 때문에 얘네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은 우리 최종적으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마이너스 6이라고 나오는 거지.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이었어? 마이너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7이라고 나오더라. 5번이었었더라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이 부분은 천천히 한 번만 다시 마무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 우리 752번 한번 푼 다음에 내가 풀어줄 거야. 미안해. 757번 문제 한번 풀어줄 거야. 그리고 너네가 756번 한번 풀어보자. 자, 얘도 별표 2개. 자, 여기서도 중요한 핵심 요소는 선대칭에 대한 요소입니다. 선대칭에 대한 요소. 자, 저렇게 주어져 있는 형태를 봤을 때 어떻게 f2 플러스 x는 f2 마이너스 x라는 형태. 내가 2랑 2에 대해서 플러스 x, 마이너스 x가 동일하다 라는 표현이 주어져 있으면은요, 얘는 무조건적입니다. 뭐에 대한 친구야? 선대칭에 대한 요소예요. 뭐에 대해서? 2에 대해서 플러스 x, 2에 대해서 마이너스 x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x는 2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선대칭의 관계를 띠는 겁니다. 이건 진짜 무조건이에요. 알겠죠? 자, 그리고 그 당시에 내가 얘기한 게 있었어. 2차 방정식에서 x는 2라고 하는 선대칭에 대한 요소를 띈다고 했으면은 요 2는 내가 뭐라고 했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요소를 얘기한 적이 있었지? 즉 저걸 보자마자 캐치해야 돼. 아, fx라고 하는 친구에서 두 근의 합은 몇이구나? 4였겠구나 라는 걸 캐치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fx는 0이라고 하는 친구의 두근은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래.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뭐야? EX 마사라고 하는 친구. F2X 마사가 0이 되는 게 궁금하기 때문에 오케이? 난 EX 마사가 알파 또는 베타가 되는 게 궁금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사를 넘겨주니까 우린 플러스 4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양변을 2로 나눠주니까 요렇게 F2X 마사의 두 개의 근은 2분의 알파 플러스 4랑 2분의 베타 플러스 4구나. 얘네 두 개의 뭐가 궁금하니까 합이라는 요소가 궁금하기 때문에 얘네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8.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4였으니까 12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결국에 우리 2분의 12를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6이라고 마무리 지을 수 있더라. 여기까지 이해됐지? 따라왔지? 이 정도 느낌으로써 우리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756번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얘도 중요해. x는 4에 대한 대칭이래. 그지? 우리 이 대칭, 선대칭 잘 기억하셔야 돼요. 수미 답 나왔어? 끝났구나. 자, 그럼 우리 759번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이차함수와 뭐가 직선의 교점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 어려운 게 아니야. 선생님이 계속 지금까지 너네한테 문제로서 보통 뭐가 주어져 있었냐면 X축과의 교점이라는 말이 주어져 있었는데 선생님 계속 얘를 뭘로 바꿔서 얘기했어? Y는 0이라고 하는 직선과의 교점으로 얘기를 했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y는 fx라고 하는 이차함수가 존재했을 때 뭐라고 얘기한 거야? fx는 0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확인을 한 거야. 그럼 얘가 어때? 하나 더 변형이 될 수 있겠지. 지금 우리 y는 0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봤으면은 이제부터 예를 들어 y는 여기 주어져 있는 거 마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친구랑 교점을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럼 얘도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뭐야? fx라고 하는 친구랑 뭐의 교점?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의 교점. 요런 식으로 식을 세워주면 그냥 끝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운다는 것만 캐치하세요. 그러면 1번 어떻게 해주면 돼? 이차함수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5라고 하는 친구와 뭐의 교점이야?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교점이지. 자, 이 경우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줘야 돼? 좌변항으로 넘겨서 봐줘야 돼. 그래서 좌변항으로 넘겨주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 x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의 x 플러스 4는 0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자, 잘 보세요. 자, 이차함수의 모양 예를 들어 아래로 볼록한 친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 위로 올라가는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 두 개의 교점이 나오게 될 건데요. 여기의 교점 우리 A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를 B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 그럼 우리 A의 X좌표를 알파, 그 다음에 Y좌표를 우리 알파 프라임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B의 X좌표를 우리가 베타, Y좌표를 베타 프라임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오케이?
이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만들어낸 요 친구 있잖아. 두 개의 교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친구. 이 친구는 결국에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면은요. X좌표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가 두 개의 교점에 뭐를 X좌표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Y좌표에 대한 식이 아니야. 뭐라고? 그저 X좌표에 대한 식입니다.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게 교점의 X좌표라는 의미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져 있어? 그 점 A, 교점의 X좌표가 1이래. 즉, 뭐 해보라는 거야? X한테 1을 대입해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확인해 보시죠. 내가 X한테 1을 대입해 볼 겁니다. X한테 1을 대입하니까 어떻게 돼? 1 그리고 더하기 2k 플러스 1 플러스 4가 0을 만족을 시켜야 된다는 거고 결론적으로 우리 2k를 마이너스 6k가 마3이라고 나오더라 라고 하면서 문제가 끝나. 여기서 문제가 끝나. 그러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x는 1이라고 하는 x좌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만약 문제가 y는 0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 점 A에 Y좌표가 0이라고 주어져 있어. 예를 들어서야 점 A에 Y좌표가 0이라고 주어져 있으면은 우리 이 Y는 0이라는 친구를 여기다가 활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Y는 0이라는 친구는 X에 대한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활용을 못해. 그럼 이 Y는 0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이 Y는 마X 플러스 1이라는 친구를 이용을 해서 Y한테 0을 대입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와? 0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다. 아, X의 좌표가 1이구나. Y가 0일 때 X는 1이어야만 하는구나. 그리고 X한테 1을 대입해보는 겁니다. 결국엔 뭐야? X좌표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우린 이 X좌표라는 워딩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분석해 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알겠죠? 이건 진짜 꼭 잡고 가야 되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다음 유형 762번으로 가보시죠. 자, 여기서 내가 이거 바로 다음 유형으로 넘어간 거는 이 뒤 유형에서도 이 키워딩이 좀 많이 쓰여. 그래서 이 워딩들을 우리 계속 가지고 가야 돼.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를 각각 1과 3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했어? 교점이 있어. 우리는 2차 함수라고 하는 친구랑 1차 함수의 교점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교점은 X좌표도 다르고 Y좌표도 다를 거야. X좌표랑 Y좌표가 다른 친구인데 결국에는 우리는 뭐에 대해서만 보는 거야? 두 점의 X좌표에 대해서만 보는 거야. Y좌표가 아니라 오직 only X좌표에 대해서만 본다. 그럼 1번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야겠어? 당연히 교점을 먼저 구할 거야. 그 2차 함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친구랑 뭐야? 2x 플러스 b라고 하는 친구의 교점을 얘기를 하는 거고 얘를 우리가 좌변항으로 다 넘겨주니까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의 플러스 1 마이너스 b가 0이 되는 게 궁금해. 그지? 요 2차 함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요 2차 함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얘가 0이 되는 거에 근이 뭐랑 뭐래? 1과 3이라고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린 얘를 x-1, x-3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맞아. 얘를 그대로 우리 전개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x제곱 마 4x 플러스 3은 0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 거고 중요한 건 뭐야? 아, 1차항이 마이너스 4였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a-2가 마이너스 4기 때문에 우리는 a를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대로 또 뭐야? 아, 1 마이너스 b 상수항이 요거 상수항 3이랑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1 마이너스 b가 3이다. 결론적으로 b를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결론적으로 뭐라고 나와? a, b의 값이 4라고 나와.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야? 내가 이렇게 두 개를 같다라고 해서 하나를 정리했을 때는 뭐가 나온다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 그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은 뭐야? 교점의 x좌표라는 거.
알겠지?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낸 친구, 새롭게 만들어낸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그 친구의 두 개의 근은 뭐다? 결국엔 교점의 x좌표다. 알겠지? 요거를 명확하게 기억한 상태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768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요것도 별표 3개 쳐놓고 풀어봐. 이거 내가 강조한 적 있는 유형이라서 별표 치라고 한 거야. 요거 포함해서 767번도 풀어보세요. 767, 768. 767, 768. 시간 좀 넉넉하게 줄게. 고민 많이 해.
그러면 우리 767번부터 우리가 좀 빠르게 캐치해야 되는 정보들만 잡고 넘어갑시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를 각각 알파랑 베타라고 한데 또 여기서도 일부러 얘기하고 있지 뭐야? 두 점의 x좌표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어. 우리 y좌표를 얘기하는 경우는 문제를 꼬았을 때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그 y좌표를 얘기하면 결국에 뭐에 대해서 바꿔야 돼? x좌표에 대해서 바꾸라는 거야. 알겠지? 이건 좀 명심하고 들어가세요. 자, 그럼 시작해보자. 2차 함수.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친구랑 뭐가 궁금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친구의 교점이 궁금합니다. 얘를 우리가 좌변항으로 넘겨보게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가 들어가서 마이너스 1에 x다 라고 나올 거고요. 1이 넘어가니까 마3은 0이다 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주어져 있어? 두 개의 근 사이에 차가 주어져 있네. 내가 이렇게 차가 주어져 있으면 무조건 근각계수의 관계로 넘어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식이 우리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에 대한 걸로 바뀐다는 거고 우리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16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이야? a-1이구나. 즉 우리는 a-1의 제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몇이야? 마3이기 때문에 플러스 12까지 우린 요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결론적으로 어때? 우리 12를 넘겨보니까 4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진짜 너희들이 좀 중요하게 가자. 우리 a-1의 제곱이 4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잡고 가야 돼. a-1은 뭐야? 풀마 2라는 사실을 무조건적으로 캐치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a-1이 풀마 2기 때문에 a가 몇이라고 할 수 있어? 플러스 1을 했을 때 3 또는 마이너스 1이다. 그 중에서 나는 양수가 궁금했었기 때문에 a는 3이더라 라고 마무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밑에 문제로 가보시죠. 자, 너네 일단 읽어봤을 거니까 그냥 바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일단 2차 함수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요. 두 교점의 x좌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는 표현은 보자마자 캐치해야 돼. 내가 두 개를 더했을 때 0이 나오는구나. 첫 번째 요소.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뭐야? 두 개를 곱했을 때 음수가 나오는구나. 두근의 곱과 두근의 합에 대한 요건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요소를 가지고 바로 접근을 해보자. 2차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 x제곱 마이너스 m제곱 마사x 플러스 2m이라고 하는 친구와 우리는 3mx-3이라고 하는 친구의 교점이 궁금하다고 했으니까 얘를 우리가 다 좌변항으로 넘겨주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m제곱 그리고 뭐야? 마3m이니까 플러스 3m의 마이너스 4의 x 그리고 2m 플러스 3은 0이다 라고 나올 거야. 그치? 근데 우리가 뭐라고 했어? 두근의 합을 0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두근의 합, 즉 1차항의 개수가 0이 돼야 돼. 즉 m제곱 3m-4라고 하는 m 플러스 4, m-1이 0이 돼야만 하는 거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m을 마4 또는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맞지? 자, 그러면 우리 m이 마4 또는 1일 때 알파, 베타, 즉 두근의 곱이 몇이 되는지 한번 봐보니까 마4를 대입하니까 몇이 나와? 마이너스 1이 나와. 1을 대입하니까 몇이 나와? 5가 나와. 근데 어때? 우리는 두근의 곱은 음수가 돼야 된다고 했었지? 결론적으로 뭐야? 실수 m이 될 수 있는 건 마4였었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요소 잘 기억하고 넘어가세요. 다음! 770번. 자, 얘도 별표 2개입니다. 너네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쭉 복습하는 느낌으로 활용하는 문제야.
이차 함수랑 직선 y는 ax 플러스 b의 한 교점의 x좌표가 2-루트 3이래. 자, 너네 이거 잘 봐. x좌표, 즉 x의 근이야. 이 근이 하나가 2-루트 3이래. 나는 얘를 보자마자 이게 떠올라. 혹시 얘 켤레를 이용하려는 거 아닐까? 켤레를 이용하지 않으면 저게 나올 이유가 없거든. 그래서 문장을 더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왔어? 어머나! 유리수 AB래. 유리수 AB. 나 우리 유리수 AB 모든 항의 개수가 유리수인 경우에는 켤레근이 무조건 성립했었지. 맞아. 그럼 난 이걸 본 순간에 오케이. 내가 x제곱 마3x 플러스 2라고 하는 친구랑 ax 플러스 b의 교점을 구할 거야. 즉 좌변항으로 다 넘겨주면 x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a의 x 플러스 2 마이너스 b는 0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하나의 근이 몇인 거야? 2 마이너스 루트 3이야. 그럼 또 하나의 근은 몇이야? 2 플러스 루트 3이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여기까지 맞지? 그러면 우리 두 근의 합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우리 두 근의 합은 몇입니까? 4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근과 계수의 관계 읽어야 하면은 두 근의 합은 a 플러스 3이죠. 결론적으로 우리 a를 몇이라고 할 수 있어?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다음 두 근의 곱봐볼까? 2-루트 3과 2 플러스 루트 3을 곱하니까 어떻게 돼? 4-3, 1이라고 나오는 거고, 두 근의 곱은 우리가 2-b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린 b 또한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a 플러스 b는 2라고 마무리할 수 있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연이 됐어? 수민이도 괜찮아? 좋습니다. 이 정도 느낌으로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 우리 77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얘도 우리 그렇게 어렵게 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던 거랑 똑같아. 이차 함수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데 결국에 만난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 만난다는 거는 결국에 뭐가 존재하는 거야? 교점이 있다. 교점이 존재한다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뭐야? 교점을 구해봐라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교점을 구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2x제곱 마 3x 플러스 1은 x 플러스 k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그지? 자, 이제부터 조금 빠르게 하자. 요거 어차피 우리 좌변항으로 넘길 거잖아. 그럼 이 좌변항으로 넘긴다는 거의 의미 자체가 그냥 여기 주어져 있는 2차 함수를 1차 함수로 빼버린다라는 의미도 돼버려. 오케이? 그래서 그냥 빼는 걸로 해서 이제부터 빠르게 적자. 빼주면 어떻게 돼? 우리 그대로 2x제곱 마4x 1-k가 0이다 라는 식으로 나올 건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뭐야? 여기에서 실근 x좌표가 두 개가 나온다는 거야. 즉 내가 여기서 뭘 해준다? 뒷판별식, 그 중에서도 짝수 공식을 써준다는 거고. 자, 전개해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자.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우린 4라고, 그리고 마이너스 2랑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k라고 나올 건데, 얘가 어때야 된다고? 근이 두 개, 즉 0보다 커야 된다. 즉 우리는 2k라고 하는 친구를 뭐라고 할 수 있어?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최종적으로 k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만 한다.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는 한 번 더 잘 마무리해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죠. 여기는 막 그렇게 중요하게 막 다룰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갑니다. 778로 가볼게요. 자, 이차함수랑 직선이 뭐한대? 한 점에서 만난대. 한 점에서 만난대.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접한다. 접한다는 건 뭐야? 중근을 가진다. 알겠지? 그냥 그것만 이해하세요. 결국에 문제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했다는 거는 중근을 가진다. 즉 뒷판별식이 0이다라는 의미와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그대로 얘기해보자. 자,
빼줄게요. 빼니까 어떻게 나와? x제곱 플러스 2-a의 x 그리고 플러스 4는 0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얘가 뭘 가져야 돼? 중근을 가져야 돼. 즉 내가 뒷판별식을 썼을 때 즉 2-a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6을 했을 때 0이 나와야 돼.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뭐였어? 상수 a에 대해서 모든 값의 합이 궁금하네. 오케이, 전개 한번 해봐야겠다. 전개하니까 어떻게 돼? a제곱 마이너스 4a 그리고 마이너스 12는 0이라는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우리는 a의 모든 값의 합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몇이다? 4다. 라고 종료. 여기까지 이해됐지? 요거 잘 마무리 한 번 더 해봐. 다음 우리 782번 가보자.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만나지 않는다. 뒷판별식이 0보다 작다야. 자, 얘도 그대로 빼버려. 어떻게 나와?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2 플러스 k는 0이야. 내가 얘에 대해서 뒷판별식 그 중에서도 짝수 판별식을 써보니까 어떻게 나와? 9-2-k인데 얘가 근이 없어야 돼. 0보다 작아야 해.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맞지? 여기가 이해됐지? 그렇기 때문에 우린 뭐라고 할 수 있어? 7보다 k가 더 크구나. 즉 최소값은 몇이야? 8이었었구나. 알겠지? 그냥 이 정도만 우리 빠르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자, 우리 한 문제만 더 풀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진행해 보시죠. 자, 마지막입니다. 785번이에요. 자, 과정이 하나 추가되긴 했어. 근데 결국엔 차이는 없어요. 왜냐? 두 개의 2차 함수 요 친구와 얘가 뭐한대? 접한대.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 요 친구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친구랑 y는 x 플러스 k도 뭐한대? 접한대. 그냥 결국에 뭐 하라는 거야? 두 번 하라는 거야. 두 번. 자, 그러면 1번 우리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요소 x제곱 마이너스 x 마3과 x 플러스 k가 접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빼줄 겁니다. 빼주니까 어떻게 나와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3 마이너스 k는 0이라고 나오는 거고 내가 얘에 대해서 뒷판별식 그 중에서도 짝수 공식을 진행을 했을 때 접해야 돼. 즉 0이 나와야 된다는 거니까 우린 얘를 1 더하기 3 더하기 k는 0이다. 결론적으로 k를 몇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마사라고 얘기할 수 있구나 라는 정보를 잡아내는 겁니다. 첫 번째 과정을 통해서. 자,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을 통해서는 뭘 인지할 수 있을 거냐? 자, 어때? 얘랑 얘가 접한 다음에 또 동일합니다. 이렇게 빼줘야지라고 해서 보니까 앞에 값 좀 마이너스야. 꼴 보기 싫어? 나 이렇게 빼야겠다. 자, 빼주니까 어떻게 돼? x의 제곱 3x로 빼니까 마이너스 2x 그리고 k에다가 m을 빼주니까 마이너스 m이거든요. 근데 k가 몇이야? 마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린 얘를 마사 마이너스 m은 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얘도 우리가 동일하지. 뒷판별식 그 중에서도 짝수 공식을 써주니까 1 더하기 4 더하기 m은 0이더라. 결론적으로 m이 마이너스 5였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 내가 궁금한 건 뭐야? k 곱하기 m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20이다 라고 하고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 알겠지?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그러면은 우리 791번 조금 간단하게 좀만 더 접근하고 넘어가 보시죠. 자, 일단 여기서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뭐가 추가가 됐냐? 2차 함수가 지나가는 점이라는 개념이 하나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뭐야? 직선과 접한다. 즉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난다. 즉 뒷판별식이 0이다 라는 조건이 추가가 된 겁니다. 일단 1번 우리가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면요, 2차 함수를 읽어보니까 마이너스 2x제곱 마 3x 플러스 b라고 하는 우리가 모르는 미정계수가 하나가 있어요. 얘가 마이 컴마 5를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대입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y한테 5를 대입해보니까 5는 x한테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거 마이너스 8 그리고 플러스 6 플러스 b라고 하는 요소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마8하고 6을 더하니까 몇이니? 마이너스 2라고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우린 b를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7이라고 얘기할 수 있더라 라는 얘기가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읽어보니까 어때? 2차 함수랑 얘가 접한데, 즉 우리는 얘네 두 개를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자, 앞에 음수 있는 거 마음에 안 드니까 얘로 얘를 뺄 겁니다. 자, 빼버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2x 제곱, 그 다음에 마삼x가 풀3x로 바뀌고 밑에 있는 거랑 더해지니까 4x라고 하는 요소. b가 7이었지? 7로 a를 빼주니까 우린 여기서 a-7은 0이다 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될 거야. 근데 얘가 뭐 해야 된다고 했어? 접한다, 즉 교점이 하나다 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우린 그대로 뒷판별식을 사용을 해주는 겁니다. 자, 뒷판별식 이용하니까 어떻게 돼? 2의 제곱 4에다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14, 얘가 뭐가 나와? 0이라는 요소가 나오게 될 거고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2a를 18이라고 a가 몇이야? 9가 나오더라 라고 하면서 마무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지? 이런 부분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796번으로 한번 가보자. 자, 여기서도 너네들이 좀 잡고 넘어가야 되는 사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점 마일 컴마 0을 지난다고 했습니다.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1번 모양을 만들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울기가 m인 직선이라고 했고요. 마일 컴마 0을 지난다고 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y는 mx 플러스 a야. 우리가 y절편을 모른다 라고 가정을 한 거고요. 이때 마일 컴마 0을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x한테 마이너스 1, y한테 0을 대입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 0은 마이너스 m 플러스 a, 즉 a는 m이었었구나 라는 정보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형태 y는 mx 플러스 m이라고 하는 직선이었더라 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 방법이 가장 일단 너네들이 배운 거에 대해서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솔루션 2입니다. 어떤 걸 또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느냐? 기울기가 몇이라고 했어? m이라고 했어. 근데 얘가 어딜 지나? 마일 컴마 0이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1이지 거꾸로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더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y는 0 그대로 적어주시면은 어때? 전개했을 때 동일한 모양이 나온다는 것까지 캐치하면 되는데, 이 방법은 너네가 아직 안 배웠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방식으로 전개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지? 일단 요 첫 번째 방식만 제대로 이해하면 돼요. 그럼 이 첫 번째 방식을 이용했다고 쳤을 때 결국에 뭐야? 요 만들어낸 직선이 얘랑 접해야 돼. 즉 교점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빼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 x제곱 플러스 1-m의 x 플러스 4-m은 0이라고 나오는데, 얘가 뭐 한다? 접한다. 즉 내가 뒷판별식을 진행을 해봐야 되는 거고, 얘는 슬프게 짝수 공식이 아니니까 정석적으로 접근을 해주면은 우린 이렇게 나온 게 0이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오케이? 자, 전개해보자. 1-m을 제곱하니까 m제곱이란 값이 먼저 나와. 그리고 또 뭐가 나와? 마이너스 2m이 나오는데 플러스 4m이랑 사라져서 요렇게 2m으로 바뀔 거고, 어때? 플러스 1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16이랑 해서 요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맞죠? 결론적으로 우리 요걸 인수분해하게 되면은 m-5랑 반대로 했네. m 플러스 5랑 m-3은 0이다. 결론적으로 m이 3 또는 마이너스 5가 나오는데 내가 궁금한 건 양수 m이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m은 몇이다? 3이었구나. 4번이었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좋습니다. 그럼 다음 우리 798번으로 넘어가 보자. 자, 얘도 우리가 아까 봤었던 거랑 아까 풀었던 거랑 상당히 동일합니다. 대신 차이점은 뭐야? 아까는 직선과의 관계는 없었어. 직선의 방정식과의 관계가 없었는데 이번에 직선의 방정식과의 관계가 첨가됐다는 거. 근데 결국에 그냥 직선과 곡선과 직선이 접한다는 거기 때문에 일단 1번 뭐부터 해야 돼? 당연히 교점을 구하려는 과정으로 넘어가야 돼. 자, 그대로 빼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바뀌어? y는 없고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a인데 마이너스 m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m의 전체 x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은 0이다 라고 하는 식이 생겼을 거고 얘가 접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는 뭐 해줘야 돼? 뒷판별식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뒷판별식 진행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2a 플러스 m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제곱 2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 오케이? 이게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오케이? 자, 이제 전개를 한번 해볼 거야. 자, 우리 2a 플러스 m을 제곱하니까 뭐가 나오니? 4a 제곱이 나와. 근데 이 4a 제곱은 얘랑 사라지게 되니까 굳이 볼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a에 관계없는 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a에 대해서 묶을 수 있는 거 묶어줄 겁니다. 자, 전개하니까 뭐가 나오니? 4am이 나오니까 우린 4m이라는 요소가 a에 묶여 들어갈 거고 또 뭐야? 2a랑 마사가 곱해진 거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요소도 묶여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요소들 그냥 적어주면은 m을 제곱한 친구가 있을 거고 어때? 플러스 4라고 하는 요소랑 플러스 4n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존재하게 될 겁니다. 이 경우에 어떤 거야? A에 관계없이 성립돼야 되기 때문에 A의 계수가 0이 돼야 된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M을 2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M한테 우리가 2라고 얘기했을 때 얘가 어떻게 돼? 4지. 4 더하기 4, 8 더하기 4n이 0이다 라는 조건이 나와서 우리 n을 몇이라고 할 수 있어?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결론적으로 우리 m 더하기 n은 몇이 된다? 0이라고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 알겠지?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요거는 한번 잘 마무리해 보시고요. 자, 801번으로 가볼게요. 801번 별표 3개. 자, 801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얘가 왜 별표 3개인지 한번 문제를 읽으면서 확인해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8-x제곱의 그래프가 y는 kx와 만나는 두 개의 점을 우리가 a랑 b라고 얘기한다고 해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 계속 얘기를 했지.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결국에 직선과 직선, 곡선과 직선이 만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x 좌표에 대한 요소만 알 수 있지 나머지 요소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요소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얘를 뭘로 바꿔야 돼? x 좌표에 대한 요소로 바꾸겠구나. 그럼 우리가 이 x 좌표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어? 그대로 x축에 대해서 수선의 발을 내림으로써 우리가 얘를 베타, 알파라고 하면서 확정 지을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다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 수선의 발을 내렸다는 게 왜 중요해지냐? 자, 수선의 발을 둘 다 내렸다는 거 얘네 두 개가 서로 뭐 하다는 거야? 평행하다는 거야. 근데 평행한 직선에 대해서 우리 직선 두 개가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삼각형 두 개는 뭐 해?
닮은 삼각형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어. 맞지? 근데 이걸 인지했더니만 뭐래? 5A 대 5B의 비율. 5A 대 5B의 비율이 1대2래. 근데 잘 생각해봐. 여기 대 여기가 1대2라는 거는 뭐랑 모두 1대2인 거야? X 대 X도 1대2가 나온다는 거야. 즉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가 1대2가 나온다는 거를 우리가 한 번 더 캐치할 수 있다는 거지. 맞아요? 요거 캐치했으면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럼 내가 A의 X좌표를 예를 들어 A라고 얘기를 했어. 내가 A의 X좌표를 A라고 얘기했으면 그대로 우리는 B의 X좌표를 얘기할 수 있어. 우리 B의 X좌표의 절대값은 2A일 거야. 왜? 1대2의 관계니까. 길이상으로 2A가 돼야 돼. 근데 얘가 어디로 갔어? 원점에 대해서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는 A를 양수라고 하는 전제하에 B의 X좌표를 마이너스 2A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요건 진짜 필수적으로 잡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걸 잡은 상태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뭐야? 8-x제곱과 kx의 교점이었으니까 빼줄 거야. 빼주니까 어떻게 나와? x제곱 플러스 kx-8은 0이라고 나와. 근데 우리 두 개의 x좌표를 a랑 마이너스 2a라고 했지. 즉 요거의 두 개의 근을 각각 a랑 마이너스 2a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니? 상수항, 즉 두근의 곱에 대한 요소를 알고 있네. 자, 그럼 두근을 곱해보자. a랑 마이너스 2a를 곱하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2a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얘가 뭐가 나와? 근과 계수의 관계 일거에서 마이너스 8이라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a제곱을 4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a가 몇이야? 풀마 2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a를 양수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a는 2일 수밖에 없었더라 라는 거지. 여기까지 맞아? 자, 그럼 우리 a를 2라고 얘기했어. a를 2라고 얘기를 하니까 두 개의 근이 각각 뭐가 되는 거야? 2 또는 마사가 됩니다. 그럼 우리 뭐도 얘기할 수 있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일관 두 근의 합도 얘기할 수 있지. 우리 두 근의 합은 몇입니까?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뭐야? 마이너스 k더라. 그러므로 우리 k를 몇이라고 할 수 있겠다? 2라고 결론 지을 수 있구나. 이해했지?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803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803번입니다. 자, 좌표는 잡으라고 있는 거야. 선생님이 아까도 X좌표를 A라고 잡아줬었지? 얘도 마찬가지야. 우리 A랑 B에 대해서 정확히는 몰라도 돼. 그냥 알파랑 베타라고 잡아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좌표를 잡는 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좌표, X좌표는 어디 위에 있는 거야? 우리가 두 곡선과 직선을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당시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의 두 개의 근이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그것까지 잘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 X좌표를 잡으면 Y좌표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기억하셔야 돼.
마지막 거 풀어줄 때. 미안합니다. 자, 일단 808번 계속 마저 얘기해볼게. 두 개의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고 해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고 하는데 두 점 사이에 뭐가? 거리가 4라고 했어. 교점이 있는데 교점 사이에 거리가 4다? 아, 내가 아까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던 근각의수 간의 관계를 써달라는 거구나 라고 인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번, 자, 우리 얘네 두 개를 같다라고 해서 그대로 빼줄 건데 우리 얘를 넘겨주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으니까 이렇게 빼버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나옵니까? 3 곱하기 x-1의 제곱, 그 다음에 a로 빼주니까 1-a는 0이다 라고 나오게 될 거고요. 여기까지 봤지? 그리고 얘 전개해보니까 어떻게 돼? 3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하고 3이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6x, 1하고 3이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1까지 있어서 2-a는 0이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대로 얘기해보자. 우리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이야? 2라고 인지할 수 있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몇이야? 3분의 2-a라고 인지할 수 있고 문제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 4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16이라고 하는 요소는 뭐랑 똑같아?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4 그리고 마이너스 4 곱하기 3분의 2-a랑 동일하다. 오케이? 자, 어때? 4가 뺀 거야. 빼니까 12가 나오는 거고 4로 나눠주니까 3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양변에 3을 곱해주니까 9라고 하는 친구가 마이너스 살아있어. 마이너스랑 곱해져서 마이너스 2 플러스 a까지. 결론적으로 우리는 a를 몇이라고 할 수 있다? 11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어때? 이게 솔루션 1이야. 선생님이 지금까지 풀어준 거랑 큰 차이 없이 마무리를 해줬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이건 진짜 정석적으로 푼 거야. 그럼 내가 그냥 푼다라고 하면 어떻게 풀 건지를 물어보니까 나는 이게 보여. x-1의 제곱과 x-1의 제곱이야. 얘네들이 굳이 동일하게 x-1의 제곱 완전 제곱식으로 줄 이유가 없어. 완전 제곱식으로 줄 이유가 없는데 완전 제곱식으로 줬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보여. 이거 활용하라는 거구나. 심지어 어때? 둘 다 x-1의 제곱에 대한 친구야. 즉 나는 여기서 이걸 활용할 거야. 아, 두 개의 2차 함수가 다 x는 1에 대한 어떤 관계? 선대칭의 관계가 있는 친구겠구나. 난 이 관계가 보여. 자, 그럼 난 여기서 뭐라고 할 거냐? 자, x는 1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는 어때? 위로 볼록해. 하나는 위로 볼록한 친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하나는 어때요? 아래로 볼록한 친구가 좀 더 가파른 형태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 여기까지 맞아 아니야? 요거 이해돼안돼? 이해됐지? 근데 난 여기에서 그 관계가 하나 더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내가 얘네 두 개의 교점을 각각 알파와 베타라고 얘기할 거야. 두 개의 교점을 각각 알파랑 베타라고 얘기할 건데 이거 사이의 거리가 4래. 4래. 그럼 난 이게 보입니다. 어떤 게 보이냐? 4야? 두 개 사이의 거리가 4야? 근데 얘네 두 개가 x는 1에 대해 대칭이야? 그러면 x는 1에 대해서 플러스 2, x는 1에 대해서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무조건이야. 우리는 알파가 몇이라고 나와? 1에서 2를 빼준 거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는 거고 베타가 뭐라고 나와? 1에서 2를 더한 거 3이라고 나와. 그래야지 두 개가 x는 1에 대해 대칭이면서 거리도 4가 나오는 거야. 이해했어?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이거는 사실 그릴 필요도 없어. 머릿속에서 선대칭, 오케이, 알파가 말, 베타가 3, 왜 x는 1에 대해서 그 양쪽으로 2씩 떨어져 있는 거니까 라고 해서 이 선대칭이라는 거 잡자마자 이 키워딩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이 키워딩이 나오면 뭐 하면 돼? 대입해보면 끝나. 자, 3 대입해보자. 3 대입하니까 몇이야? 2의 제곱이지. 즉 우리는 마사 플러스 a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3 대입해봐. 어때? 2의 제곱이야 4야. 4, 2, 8이지.
8-1은 7이다 라고 나오는 거고 여기서 마사를 넘겨보니까 A가 몇으로 나와? 11이라고 끝나는 거야. 우린 요렇게 전개해서 관계식으로 풀 수도 있는 거고 전개하지 않고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굳이 준 거 선대칭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알파랑 베타에 대한 요소를 잡아서 마무리해도 괜찮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이렇게 해서 오늘 풀이 마무리하겠습니다.